영화는 1997년 12월 3일 IMF와의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IMF의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주인공 시연의 나레이션은 영화의 메시지를 함축합니다. 위기는 반복돼요.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1997년 11월 5일 모건 스탠리 본사 동아시아 사업부 직원이 모든 투자자는 한국을 떠나라 지금 당장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후 1997년 12월 3일 IMF와의 협상 타결 전까지의 주가 종합지수, 원달러 환율, 외환보유고의 변화는 당시 한국 경제의 긴박성을 잘 보여줍니다. 1997년 11월 뉴스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7%로 상향 조정,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축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유지 등 장밋빛 보도를 쏟아냅니다. 한국갤럽의 경제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5%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갑수의 공장도 활기차고 미도파의 납품 제한까지 받습니다. 고도종합금융 신입사원들도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장은 담배를 연거푸 피우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시현 통화정책팀장을 부릅니다. 고려증권 윤정학 과장도 투자금 회수를 결정한 투자회사와 통화하면서 라디오 여성시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사연을 들으면서 위기를 직감합니다. 한은 총재와 시연은 경제수석과 통화하여 주요 경제부처 실무자들부터 소집합니다. 시연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누구를 불러야 할지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제수석과 총장을 보고 한숨 쉽니다. 시연이 말합니다. 한보사태, 기아자동차 부도, 그때 각 부처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의심이 시작됐고 지난 8월부터 해외 자본은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투입해서라도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0억 달러가 오직 원달러 800원이라는 환율을 지키기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만 해도 롤오버 비율 86.5%로 해외 투자자들이 빌려온 돈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해 준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대부분의 해외 투자자들이 일제히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12월 안에 자신들의 투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제중국이 발표한 외환보유고는 158억 달러이지만 거절당한 롤오버, 여기에 선물한 거래로 갚아야 될 달러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외환보유고는 90억 달러 이내로 계산됩니다. 외환보유고가 9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출과 수입, 그 모든 일을 정부가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출과 수입을 정부가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부도, 제 계산이 맞는다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경제팀이 위기상황 보고를 위해 청와대로 이동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말합니다. 지금 각하께서는 심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면 역정을 내십니다. 총장이 좀 쉽게 설명해봐요. 쉽게요? 뭘 더 어떻게 수치라도 뺄까요? 시연이 말합니다. 돈을 꿨으면 제때 갚아야지. 돈 갚는 날 밀어줄 줄 알고 펑펑 쓰다가 이꼴 났습니다. 각하. 수석이 한숨 쉬며 얘기합니다. 그냥 제가 어렵게 얘기하겠습니다. 윤정학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제 갈 길 가겠습니다. 뭐 드러나보자. 너가 가려는 그 길.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곧 있으면 파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경제는 와든지 막 돌아가게 돼 있어. 너 같은 놈들 보고 뭐라 하는 줄 아나? 음모론자. 정학은 여러 곳에 전화를 걸고 투자자들을 모아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저는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는 딱 두 글자, 여신. 정학은 어물 매개로 사업자 간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과 부실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1997년까지 대한민국이 장사를 해온 과정인 거고요.
이 부실의 폭탄이 올해는 터질 거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노신사가 말합니다. 자네 얘기에 빠진 게 있구만. 정부가 개입한다면. 저 폭탄이 터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내놓는다면 어쩔 텐가. 정부는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도 그 새끼들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정학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떠나고 노신사와 돈 많은 젊은이 하나만 남습니다. 노신사가 말합니다. 이 나라에 유기관리 능력이 없다는 자네 말에 투자하겠네. 한편 갑수와 영범은 현금 거래가 아닌 어음결제를 요구하는 미도파 관계자와 꺼림칙하면서도 거래에 응합니다. 정부 대책팀 재정국 차관과 시현의 의견이 맞습니다. 차관이 말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과연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위험하다는 경보를 울려야죠. 그게 모든 재난 대책의 시작 아닌가요? 아니지. 왜 위기를 알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광고라도 하자는 겁니까? 국민들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권리야? 어디 나와 있는 권리예요? 시장 경제가 무너지면 그때 가서는 약도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나서서 떠들어대면 그게 더 큰 혼란이지. 일단 혼란을 막고 시간을 벌 생각을 해야지. 차관님 얘기처럼 그렇게 시간을 벌다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경보라도 울리자. 그게 혼란인가요? 그러다가 너도 나도 돈 찾고 그래 취소하면 한 팀장이 책임질 겁니까? 그걸 취소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연착륙 아닌가요? 수석님, 일단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안 됩니다. 쓸데없는 혼란만 키웁니다. 고민하는 수석은 결국 국가부도 상황 비공개를 결정합니다. 차관의 중심이 되어 하버드 MBA 출신 관료와 재벌 2세가 모임을 갖습니다. 차관이 말합니다. 회장님 무탈하시죠? 회장님께 이 말씀 전하세요.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곧 있으면 국가부도 상황이 옵니다. 상황이 아주 많이 바뀔 겁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대비하셔야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지금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동문 아닙니까? 동문. 통화정책팀은 시중은행과 기업점검에 나섭니다. 제일은행이 한보철강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 이유가 뭡니까? 근거는 있었겠죠? 지금까지 기업 대출을 할 때 은행이 별도의 사업성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보보수사는 왜 아파트 상가안에 있는 겁니까? 총수께서 점쟁이한테 받은 터가 여기라서. 한편 정학은 달러 매입에 났습니다. 정학은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면 돈을 버는 풋옵션을 만들어 은행 증권사와 거래합니다. 트레이더가 말합니다. 환율은 뛸 만큼 뛰고 주식은 내릴 만큼 내렸어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게 투자의 원칙인데 완전 거꾸로 가시네? 이걸로 돈을 버시려면 나라가 망해야 되는 건데. 정학이 묘한 웃음을 띱니다. TV에서 경제 관련 속보가 쏟아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연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도파 백화점이 부도유기라는 소식입니다. 한라그룹 부도, 혜태제과 부도, 기아법정관리 신청, 한강다리에서의 투신 자살, 대우그룹 위험 등 상황은 급속하게 악화됩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에 긴장감이 돕니다. 팀장님, 오늘 30대 기업 중 3곳, 100대 기업 중 20곳이 도산했고요.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오늘 중으로 총 200여 개의 업체가 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검사들이 저리로 가져온 동아시아 채권 중심으로 환수가 시작됐어요. 종검사가 망하면 종검사가 보유 중인 시중은행의 어음이 돌아올 것이고 그럴 경우에 시중은행 부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금융권 모습을 본 정학은 내 인생, 내 계급, 내 신분을 싹 바꾸는 순간 같다며 부동산 매입에 났습니다. 요즘 아파트 매물들 많이 나왔죠? 그거 다 모아 놓으세요. 10에서 15% 더 떨어질 거고 그때 제가 다 사겠습니다. 대책팀 회의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차관이 말합니다. 대안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뭡니까? IMF로 가면 됩니다. 단기 채권이든 부실 채권이든 갚아야 할 빚은 많은데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IMF로 가서 구제금융 받으시죠.
가장 확실하고 깨끗한 방법입니다. IMF는 안 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IMF는 은행이 아닙니다.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무리한 조건을 내걸 거고 경제 조건 자체를 IMF로 넘겨줄 수 있어요. 이참에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IMF가 요구하는 조건이 한국에 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죠.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문제와 당면한 외환보유고 사태를 극복하는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죠. 한 팀장의 대안은 뭡니까? 적시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국가부도를 선언하면 그땐 한 팀장이 책임질 겁니까? 잠시 쉬는 시간, IMF는 좀 과하지 않는 한은 후배 금융실장에게 차관이 말합니다. 과해야지. 이 나라가 한번 싹 뒤집어지려면 과해야지. 돈은 어떻게든 갚을 수 있어. 근데 난 이 기회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외환위기가 아니라고. 노동조합 새끼들 틈만 나면 징징거리고 허구한 날 파업이나 해대고 그런 나라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고 나는. 상황이 어렵지만 IMF는 아니다고 결정한 수석은 교체되고 새 경제수석은 IMF와의 협상을 결정합니다. IMF 협상단장은 종합금융사 11개의 부도 처리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수석이 차관에게 묻습니다. 종검사를 부도 처리하라는 이유가 뭐지? 한국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라는 거겠죠. 거절할 이유 없습니다. 부실 종검사 문제는 들고 가야 하니까요. IMF 단장은 6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합니다. A. IMF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한국은 현재 기준금리 12.5%를 30%로 인상합니다. B. 한국은 자금 지원과 동시에 자본시장을 개방합니다. C. 외환보유고와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와 심사. D. 금융기관 적각 구조 조정. E. 기업 경영 및 지배구조 적각 개선. F. 한국은 구제금융을 받는 즉시 전격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돌입합니다. 시연이 말합니다. 유연화는 대량해고, 시원해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미국 국무부 차관이 이 호텔에 머물고 있죠? IMF는 왜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대량해고를 제시합니까? 왜 자본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합니까? 미국이 한국과 IMF 협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제 착각입니까? 1997년 12월 3일 결국 IMF와의 협상은 타결되고 550억 달러를 지원받으며 우리 경제는 사실상 IMF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제계엔 구조조정 태풍으로 정리해고와 파업, 명예퇴직과 비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의 부도, 사회적으로는 자살의 증가와 우월한 사회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며 즐깁니다. 학교에서는 전략 캠페인 교육이 진행되고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2001년 8월 23일 IMF가 지원한 대출감을 모두 상환합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어냅니다. 다시 재기한 갑수가 아들 현수와 통화합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알아요. 잘해주는 사람 믿지 말라고.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믿지 말라고. 너만 믿어, 너만.